1억 사기, 1억 5천 도박으로 날린 돈. 그때 그 선택이 아니었더라면 지금도 하루에 몇 번씩 이마를 되뇌며 산다. 사기를 당하고 그 빈자리를 도박으로 채우려 했던 1년. 이건 내가 어떻게 사람으로 무너졌고 어떻게 다시 살아있으려 애쓰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처음부터 도박을 하려던 건 아니었다. 출발은 사기였다. 믿었던 사람이었다. 정말이지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같이 술도 마셨고 몇 년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이었다. 잠깐 자금만 묶인 거야. 너한텐 기회다. 2배로 불려줄게. 진짜 이번만 믿어봐. 이 말들 지금 다시 떠올리면 소름이 끼치지만 그때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믿었다. 그렇게 3천만 원, 5천만 원, 마지막 2천만 원. 도합 1억. 단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다. 법적 절차도 밟았다. 고소장도 넣었고 경찰서 진술도 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잠적했고 나는 허공을 향해 화내고 허공을 향해 후회했다.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때 그 2천만 원만 안 줬어도 그냥 처음에 3천만 원 날렸을 때 멈췄으면. 그렇게 상실감에 빠져있을 무렵 내 삶에 들어온 게 스포츠 토토였다. 처음엔 정말 그냥 보는 재미였다. 아는 팀 경기 결과를 맞춰보는 약간의 흥미였다. 10,000원, 20,000원 정도의 베팅. 근데 한 번 맞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돈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통제 가능한 세계에 있다는 착각. 이건 내가 예측한 결과야. 이건 내가 분석해서 맞춘 거야. 그 한 번의 당첨이 날 덮쳤다. 그리고 나는 그때부터 도박을 복구 수단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사기로 잃은 1억, 이걸로 찾자. 이게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출발점이었다. 나는 이걸 투자라 불렀고 전략이라 믿었으며 분석과 확률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속였다. 돈이 없어도 도박은 가능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마이너스 통장, 카카오페이 대출, 심지어 장기카드 대출까지. 나는 계속 돈을 끌어모았다. 내 돈이 아니라는 것도, 이건 결국 다시 갚아야 할 돈이라는 것도 전혀 실감하지 못한 채. 그리고 무너졌다. 도박의 본질은 이기느냐가 아니라 못 멈춘다는 데 있었다. 따면 더 넣고 지면 본전 찾으려고 더 넣고 그러다 한 번에 몰빵으로 끝난다. 그걸 나는 뼛속 깊이 경험했다. 처음 300이 날아가고 다시 200을 넣어도 안 되고 나중엔 1000단위로 베팅하는 내 모습을 보며 이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난 또 넣었다. 왜냐하면 안 하면 미칠 것 같았으니까. 무서웠다. 정말 무서웠다.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태. 그 공포는 잔고 0보다도 더 강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여동생에게 털어놨다. 가족 중 유일하게. 사실 말한 것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정신이 많이 피폐해져 있었고 몸무게는 7kg에 빠져 있었으며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다. 여동생은 울었다. 왜 이제야 말해? 오빠, 제발 병원 가자. 진짜 위험해 보여. 그 말이 나를 정신과로 이끌었다. 처음 정신과에 들어갈 때 차라리 사기당했던 날보다 더 떨렸다. 내가 이제 미쳤나? 이게 나라는 인간의 끝인가?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줬다. 당신은 살아내려 하다가 이런 겁니다. 당신 탓 아니에요. 그 순간 울었다. 진짜 통곡을 했다. 누군가 내 인생에 대해 당신 탓 아니에요 라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다. 그 이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완벽하진 않다. 아직도 가끔 유혹이 온다. 한 번만. 진짜 이번에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동생의 얼굴이 떠오르고 내가 이 글을 쓰기 위해 버텼던 밤들이 떠오른다. 지금 내 재정 상태는 참담하다. 사기로 날린 돈 1억, 도박으로 날린 돈 약 1억 5천. 총 2억 5천만 원. 지금 내 계좌엔 영원히 찍혀있다. 하지만 나는 산다. 숨은 쉰다. 햇빛은 여전히 따사롭고 편의점 도시락은 따뜻하다. 버스에서 내릴 때 바람이 불어오면 나도 아직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든다. 부모님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신다. 나는 매달 카드값을 맞춰가며 아무 일 없는 척 살고 있다. 아버지는 적금 잘 들어라라고 하시고 어머니는 너는 돈만 아끼면 걱정 없다고 하신다. 그 말들이 날 찌른다.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내가 싫고 그래서 또다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다. 하지만 이젠 안 도망친다. 적어도 이 글을 쓸 수 있을 정도는 되었고 그만큼은 나아졌으니까. 당신이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부탁이다. 당신이 지금 도박을 시작하려는 순간이라면
그거 절대 하지 마라. 나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1년을 날렸고 2억 5천을 날렸고 가족에게 말 못할 죄책감을 얻었다. 지금은 그저 바란다. 내가 이 글을 다시 쓰는 날이 오기를. 그땐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젠 괜찮습니다. 정말 끝났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오늘도 숨을 쉬며 버틴다. 도박이 가져간 내 41년 인생. 아버지도 와이프도 나를 버렸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 말을 나는 대체 몇 번이나 했을까? 마지막이라는 말은 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덮어두는데 익숙해질 만큼 흔해졌다. 지금 이 글을 쓰는 것도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흔적처럼 느껴진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날. 41년을 살았는데 오늘처럼 절망적인 날이 또 있었을까? 아버지는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평소에는 짧게나마 받던 톡마저 차단되어 있었다. 와이프는 이제 전 와이프라고 해야 할까? 마지막 통화에서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을 더는 볼 생각 없어요. 애들도 이제 당신 얘기 안 해요. 그 말을 듣고 나서였을까? 머리는 이제 끝이구나라고 이야기했고 마음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조차 이제 한 번만 더라는 말이 통하지 않았다. 도박은 언제 시작되었나? 처음 도박을 접한 건 아마 20대 후반쯤이었다. 직장도 있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다. 야, 이건 정보야. 확률 높은 팀만 묶은 거야. 친구의 말을 믿고 처음 건 건 3만 원짜리 토토였다. 기억난다. 첫 베팅에서 딴 돈은 9만 4천 원. 이 돈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그땐 몰랐다. 9만 원을 따고 나서의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땀은 식었고 머리는 맑아졌고 뭔가 내가 선택한 것이 맞았다는 확신. 그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가족을 버리고 가족에게 버림받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나는 더 이상 내 돈만 잃는 사람이 아니게 됐다. 하지만 도박은 돈이 아니라 판이 문제였다. 처음엔 와이프가 눈치채지 못했다. 잠깐 몰래 했고 잃어도 감췄다. 그러다 한번 큰 돈을 잃었다. 400만 원이었나? 카드론을 돌리고 마이너스 통장을 당겼었다. 그날 밤 와이프는 아이를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다. 대체 왜 그래? 왜 또 이래? 나는 변명했다.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딱 한 번만 더 믿어줘. 그리고 다시 또다시. 약속은 무너졌고 신뢰는 사라졌고 아이의 얼굴을 보기가 점점 두려워졌다. 애가 아플 때 병원비를 늦게 보냈다. 아내는 직접 동사무소를 찾아가 임시지원금을 신청했다. 그제서야 나는 조금 정신이 들었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다. 단도 중에 외로움, 그리고 무너짐. 몇 번이고 단도를 결심했다. 커뮤니티에 글도 썼고 다짐도 했다. 이젠 진짜 끝입니다. 다시는 안 합니다. 믿어주세요. 그 다짐은 보통 2주를 못 넘겼다. 단도 중엔 외롭다. 하루 종일 머릿속은 싸운다. 그냥 딱 한 번만 이건 정보야. 안 돼. 그거 하면 또 다 잃어. 진짜 끊고 살던 몇 달은 너무도 긴 시간이었지만 매일매일이 시험 같았다. 특히 주변에서 지금 기회인데? 라는 말이 들릴 땐 손이 떨리고 입술이 말랐다. 다시 무너진 오늘, 술까지 더해졌다. 오늘 나는 다시 무너졌다. 술을 마셨다. 원래 술은 잘 못 마신다. 체질이 아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목이 말랐다. 술이라도 아니면 못 견딜 것 같았다. 그 한 잔이 들어가자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와이프 얼굴이 떠오르고 아버지의 말이 생각났다. 도박은 인간의 끝이다. 이 자식아, 그만 좀 해라 XX야. 그 말들이 이제야 진심으로 다가온다. 지금은 어지럽고 아프다. 마음이.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내가 살아온 41년.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뿐이다. 하지만 그 안에도 내가 사람이었다는 순간은 분명 있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았고 누군가를 위해 웃었던 시간들. 그게 있었기에 지금 이 글을 쓰는 손이 떨린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누군가는 그렇게 말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결심이 있어야 하고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누군가 나의 글을 보고 그래도 난 오늘 하루 더 살아야겠다 생각해준다면 그거면 됐다. 지금은 다 끝난 것 같지만 혹시라도 내가 다시 글을 쓰게 되는 날이 있다면
그땐 진짜 웃으면서 쓰고 싶다. 이젠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졌어요. 라고. 그날이 올지 모르지만 지금 이 글을 남긴다. 이건 41년을 버텨온 한 사람의 정말 마지막 글이다. 100, 200, 300, 401시간 만에 2000 날렸다. 이게 도박꾼의 인생이다. 기억도 안 납니다. 그냥 눌렀고, 그냥 졌고, 그냥 망했습니다. 이 말이 지금 제 인생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문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날도 별일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기에 아무 생각 없이 있었습니다. 사는 게 별 감흥도 없고 뭔가 목표도 없고 그냥 좀 무기력했던 하루였죠. 폰을 보다가 문득 카드 앱에 들어갔습니다. 장기 카드 대출 한도가 떠있더군요. 2천만 원.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게 진짜 된다고? 그런데 되더라고요. 신청을 눌렀더니 승인 완료 메시지가 떠있었습니다. 그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댔습니다. 그럼 이걸로 조금만 해볼까? 그 한 생각이, 그 한 줄기의 유혹이 나를 무너뜨린 시작이었습니다. 조금만? 라는 그 말. 처음엔 진짜 조금만 하려 했습니다. 5만 원. 아무 느낌 없었습니다. 잃었죠. 그 다음은 10만 원. 또 잃었죠. 그래, 딱 한 번만 먹고 나오자. 그렇게 들어간 베팅이 100, 200, 300, 400. 계좌 잔액이 실시간으로 줄어들고 뇌는 점점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나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1시간. 정확히 1시간 만에 2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33만 3천 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2천만 원은 장기카드 대출이었습니다. 연이율 19.9%. 한 달 이자만 33만 3천 원. 숨만 쉬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매달 30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갑니다. 나는 그동안 뭘 해온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요? 뭘 얻겠다고 뭘 증명하겠다고. 도대체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스스로를 망가뜨린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들, 이걸 알면 어머니는 나에게 늘 말했습니다. 소박하게 살아도 돼. 정직하게만 살아.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한 말인지 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와이프는요? 정확히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를 정말 믿고 있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녀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내가 장기카드 대출로 도박해서 2천 날렸다는 걸 알게 된다면 모든 신뢰는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나는 결혼할 자격도 없는 인간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겁니다. 고통을 즐기는 인간. 사실 가끔 생각합니다. 나는 혹시 고통을 즐기고 있는 건 아닐까? 불행해지고 싶어서 일부러 이런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소소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밥을 먹으며 와이프와 나누는 대화,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 냄새, 일 끝나고 지하철에서 듣던 음악. 그걸로 충분했는데 왜 나는 자꾸 고통 쪽으로 걸어가는 걸까요? 혹시 이렇게 고통받고 불행해지는 걸 내가 무의식적으로 원했던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내가 망가졌던 걸까요? 총 2,450만 원, 앞으로의 계산. 기존 대출 450만 원, 이번 장기카드 대출 2천만 원, 총 2,450만 원. 이걸 갚기 위해선 2년간 매달 100만 원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숨막히는 계산이죠. 알바를 하든 야근을 하든 다른 건 다 못해도 이 돈부터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라 신뢰의 관계, 미래, 내 자존감입니다. 그 모든 게 지금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당신이 나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해볼까?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하면 당신의 삶 전체가 걸려들게 됩니다. 도박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 자체를 파괴하는 병입니다. 한 시간에 2천만 원을 날리고 식은땀 흘리며 앉아있는 이 기분, 정말 누구도 경험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결혼할 자격이 없는 사람. 지금 나는 결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거짓말을 해야 하고 웃는 얼굴로 불안한 눈빛을 감춰야 하고 내 안에 폭탄을 안고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래서라도 더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한 선택의 책임을 지기 위해 다시는, 정말 다시는 이 글을 쓰면서도 무섭습니다.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다. 그 말이 얼마나 헛된 말처럼 들리는지. 하지만 이 글을 남기면서 내가 다시 살아갈 이유 하나쯤은 다시 찾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제발 이 말을 믿어주세요. 이번엔 정말 마지막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